변두리 역사. 대한민국이 한일 월드컵에 푹 빠져 몇 개월을 정신없이 지내던 2002년 영국의 방송사 BBC는 영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 100명을 투표로 결정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아이산바드 킹덤 브루넬이라는 인물이었는데 누구냐 너? 누굴 것 같아요? 누구야 너 누구야? 그는 우리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무려 찰스 다윈, 다이애나 왕세자비, 아이작 뉴턴을 제치고 이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2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존경할 만도 한데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의 많은 업적 중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는데 2020년 큰 주목을 끈 앨런 머스크의 하이퍼루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천재공학자가 만든 비운의 실패작 진공견인 기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는 철로와 철바퀴의 마찰을 주행 방식으로 하는 운송수단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기차와 그것의 전용기를 말합니다. 운송수단을 위한 전용기를 만들고 마찰을 줄여서 속도를 높이고 결국 적은 힘을 들인다는 생각은 기원전부터 있었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의 코린트 해협에서 수레를 빠르고 부드럽게 이동시키기 위해 길에 수레 전용 홈을 팠는데 이는 상당히 유용해서 1000년 뒤 로마 제국 때까지 사용됩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도 수레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길마다 수레 전용홈을 팠으며 수레의 축도, 이 홈 너비에 맞춰서 규격화했습니다. 이후 운송수단 전용기를 만든다는 발상은 오랫동안 묻혀있다가 1556년 독일에서 오늘날의 철도와 유사한 것을 설계합니다. 단지 레일의 재료가 강철이 아닌 나무였을 뿐입니다. 이 발명은 독일 광산에서 시작해서 50년 뒤에는 영국 웨일즈의 석탄 광산까지 쓰일 정도로 빠르게 보급되고 그 기본 원리는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나무의 재질상 잘 부러지고 습기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철의 대량 생산을 통해 이를 극복합니다. 현대의 철도는 기관차와 떼어놓을 수 없지만 초기 철도는 철길 위를 달리는 모든 운송수단을 가리켰습니다. 기관차가 철길 위를 달리기 전에도 이것 위를 달리는 운송수단이 있었는데 주로 인간, 말, 낙타가 끄는 수레였습니다. 이후 여러 동력원의 발명을 거쳐 기관차가 동물의 견인력을 대신합니다. 그렇지만 기관차가 철길을 달리면서 전에 없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철길이 감당하기에 기관차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기존 철길이 아직 발명되지도 않은 엄청난 무게의 기관차를 염두에 두고 건설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새로운 철마가 출현해서 그 위를 달리자 철길은 쉽게 파손되고 철길을 받치는 기반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무바퀴와 달리 철바퀴와 철길은 접촉 면적이 적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견인력이 부족하여 경사길을 오를 때에는 마찰에도 불구하고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철도기술자들은 무거운 기관차를 떼고 그 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고정된 동력 제공 장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얻게 된다면 철도는 더 안전할 것이고 더 많은 화물과 사람을 옮길 수 있을 것이며 구동력 또한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전기를 이용하는 전철이나 고속철이 바로 떠오르겠지만 이때는 전기가 발명되기 전입니다. 결국 철도 기술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케이블로 당기거나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장차 영국 인기서열 2위가 될 브루넬이 미래지향적 진공견인기차 애트모스피어 카퍼를 고안하는데 이는 기관차를 대체하고자 하는 다른 기술자들의 생각을 참고하여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한 발명이었습니다. 브루넬이 생각하는 기차의 원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기관차를 제거한다. 둘째, 두 철길 사이에 철길과 나란히 파이프를 설치한다. 셋째, 파이프 속에 전후 이동이 가능한 피스톤을 넣는다. 넷째, 피스톤과 기차를 연결한다. 다섯째, 파이프 내부의 공기를 빼면 피스톤이 전진하면서 기차를 움직이게끔 한다.
브루넬의 공기압력 방식 기차는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 아닌 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파이프에 공기를 빼기 위해 일정 거리마다 철길 옆에 펌프실을 설치합니다. 그의 제안에 따라 공사는 시작되었고, 설계대로 완공된 후 세계첫 진공견인 기차는 첫 주행에서 무려 시간당 100km 이상으로 달렸습니다. 펌프장은 매 3.3km마다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완벽한 운송수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면서 기온이 내려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철도는 파이프의 진공 상태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파이프 위쪽 틈을 따라 가죽으로 된 덮개를 부착했습니다. 가죽을 선택한 이유는 그 안에 천연기름이 담겨 있어서 이 기름이 비나 눈으로부터 가죽을 보호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이프를 진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기름이 가죽을 뚫고 나와 파이프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기름이 빠진 가죽은 물을 흡수했으며 이로 인해 부패하고 겨울에 얼고놓기를 반복하면서 얼마 가지 않아 훼손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수시로 동물성 기름을 발라야 했는데 이번에는 쥐가 이 기름을 좋아했습니다. 덮개는 쥐들 때문에 모두 뜯겨나갔으며 마침내 진공견인 기차 계획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게다가 가죽을 가공하면서 사용한 약품과 산화철이 섞여 진공 펌프의 밸브를 망가뜨렸는데 그 교체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1847년 9월 시작한 이 계획은 한 해도 버티지 못하고 다음 해 여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앞섰던 기계는 움직임을 멈춘 후 다시 검토되지는 않았으며 산업화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혁신적 시도의 하나로 박물관에 남겨졌습니다. 오늘은 앨런 머스크의 하이퍼루프보다 더 혁신적이었지만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박물관에 머물게 된 비운의 진동견인 기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두리 역사